안녕하십니까. 오늘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행신동에 위치한 3층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실면적이 87평 나오는 3층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상가 경매 물건으로 경매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 연 임대 수익률이 12%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건의 위치는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1080-2번지 미래프라자입니다. 미래프라자의 3층 3개 호수가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3층 3개 호수는 3층의 전체 면적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상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68291 사건이고요. 감정 가격은 7억 600의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정 가격을 저희가 이제 분양 면적으로 나눠 보니까 평당 415만원 꼴의 평당 가격으로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감정 가격 대비 최저 가격 4억 9,420만원은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 70%까지 떨어진 물건인데요. 최저 가격 기준했을 때 평당 가격을 나눠보니까 평당 290만원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메리트는 상당히 높은 최저 가격의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1080-2번지 미래프라자입니다. 3층에 301, 302, 303호 3개 호수를 일괄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상가 경매 물건이고요. 실면적은 86.9평이 나오고 분양 면적은 170평 정도 나오시는 상가입니다. 대지 면적은 30.8평이고요. 분양 면적 대비 실면적을 계산해 보면 전용률이 한 52% 정도 나오는 상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월 25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수요일에 고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본 상가의 전경을 보고 있는데요. 행신동, 그 다음에 서정마을과 소만마을 인근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2009년도 한 7월경에 건물은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미래프라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동일한 규모의 비슷한 상가들이 상업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입주한 지는 10년 정도 된 2009년, 2008년경에 준공이 이루어진 상가라고 보여집니다. 총 건물은 7층짜리 건물이고요. 7층짜리 건물인데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의 전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7층 중에 3층에 나와 있는 그 사진 전경의 모습입니다. 현재 3층은 전체 면적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건 번호 2018 타경 68291 사건 9월 25일 고양지연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미래프라자 301, 302, 303호 3칸이 일괄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 87평 정도 실면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경매는 강제 경매 사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청구액을 보니까 1억 6,600 정도 되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본 상가도 청구한 총 채권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매 가격을 훨씬 넘는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총 층수는 7층에 3층이 경매가 진행되는 거고요. 미래프라자는 2009년 7월 달부터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된 상가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 7억 600입니다. 7억 600은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때 415만원 꼴의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비교적 최근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는 4억 9,420만원, 평당 가격으로 290만원 선이기 때문에 매매 시세 대비 금액적인 메리트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가는 경매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현재 매매가 되는 매매 시세도 중요하고요. 매매 시세 대비 현재 진행되는 임대 시세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위층 같은 경우는 임대 시세가 1층하고는 차이가 있고 변동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임대 시세가 적합한지, 또는 임대 시세를 우리가 놨을 때 다양하게 업종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매매 시세와 임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됐고요. 9월 25일 최저가 4억 9,420만원 이상 쓰시는 분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쓰시는 분이 이제 1등이 되는 경매 구조고요. 3층에 3개 호수가 일괄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거, 또한 그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업종은 뭐 학원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요즘에 뭐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실이라든지, 뭐 스타데이 그룹이라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도서실이라든지, 업종은 다양하게 뭐 사무실도 쓸 수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3층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본 물건 소유권은 2015년 9월 달에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셨고요. 현재 소유권자는 개인이 아닌 회사로 보여집니다. 자, 2015년 9월 11일 동일한 날짜에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우리은행에서 4억 3,200이 설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전체 채권 금액을 다 합산해 보니까 10억 2천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매매 시세를 훨씬 넘는 채권액이다 보니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자, 현장에 확인을 했을 때 주변에 임대 물건 또는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 또한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의 상가 지역이었고요. 또한 임대 물건은 그 실면적이 80평 이상 되는 물건이 한 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런 내용이냐면 보통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2009년, 2008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했을 때 3층 이상, 4층 이상 위의 부분은 보통 한 칸당 실면적 27평에서 30평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소유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실면적 80평 이상을 붙여서 이렇게 임대를 활용하기 또는 매매로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로 실면적 87평짜리 나오는 3층 상가를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건축물 대장을 제가 확인해 드릴 건데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이제 사무실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걸 좀 확인해 드리고 싶었고요. 자, 3층은 301, 302, 303호가 동일한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내용은 또 전혀 없다는 것도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자, 행신동 지역에 최근에 경매가 진행된 낙찰 사례를 보면은 비교적 낙찰률이 좀 높은 편인데요. 2019년 4월 달에 경매가 진행된 지하층 상가, 지하층이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38%까지 낙찰이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 그 외에 동일한 비슷한 지역의 비전 프라자 4층, 6층, 4층이 경매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행신동 쪽에. 자, 2019년 2월 달인데 감정가 대비 112%, 또한 감정가 대비 105%, 감정가 대비 123%까지 낙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신동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있고 그다음 위치가 좋은 그런 상가들은 감정가 대비 높은 낙찰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선호도가 있고 임차 수요가 있고 매매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상가의 전경인데요. 자, 미래프라자 상가 바로 옆쪽에 이 공용주차장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프라자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주차 공간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이 공용주차장을 또 활용한다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편할 수 있는 그런 상가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게 되면 3층 전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3층 전체 출구의 모습입니다. 자, 복도의 전경이고요. 복도의 전경입니다. 자, 내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내부의 전경인데요. 3층 앞쪽도 전망이 튀어 있다는 느낌이고요. 비교적 사무실이 깔끔하게 잘 정돈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층 내부 사무실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3층 배치도입니다. 301, 302, 303 3개 호수가 자, 일괄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일단 채권자는 신용보증기금이었고 채무 소유자는 이제 기업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게 되면 이 세 칸을 다 터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벽체 구분 없이 일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개 호수가 다 경매가 일괄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벽체를 투고 사용하고 있어도 저희가 상가 경매 대출 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전체 지도상의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서정마을과 소만마을과 서정마을이 인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중앙대로변이 일산 신도시를 통해서 서울까지 진입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 진행하고 있는 중앙대로변이고요. 일반 버스라든지 심야 좌석까지 다양한 버스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일단은 그 아파트 쪽을 보고 있는 향이고요. 이면도로 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도가 높고요. 당연히 이 중앙로를 보고 있는 쪽하고는 임대료나 매매 시세가 뒷면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위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유도를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서정마을과 소만마을에 인접하고 있고 주변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그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임차 수요나 매매 수요는 꾸준할 거로 보여지고요. 자, 지도를 확장해 보면 이쪽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이고요. 일단 건물들이 총 10개 정도, 12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업지역의 모습입니다. 자, 공영주차장이 이 지역 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미래프라자 바로 옆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주변에는 바로 아파트 단지와 밀접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나 이런 수요들은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로변에서 한번 보면요. 자, 중앙대로변 모습인데요. 8차선 도로죠. 8차선 도로에 가운데 버스 정류장도 인접해 있고요. 자, 뒤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가의 전경을 보면 총 건물이 7층에서 8층짜리 이루어진 상가들의 모습 전경이고요. 비교적 2009년도에 준공이란 건물이다 보니 많이 최근에 지어진 상가라는 게 느낌이 나오는 그런 상가의 전경입니다. 업종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자, 후면 쪽으로 가보면 자, 중간 정도에는 보행자 도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면도로 쪽입니다. 이면도로 쪽에서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 상업지역이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종에 활용되어 있어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가의 전경입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 9월 25일에 진행되는 2018 타경 68-291 사건을 소개해 드렸고요. 행신동에 있는 미래프라자 3층 전체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상가는 밀려있는 공과금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금액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예상 낙찰 가격을 잘 선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가 많지 않고 경매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상가는 적정한 예상 낙찰 가격을 받았을 때 그 금액에 맞춰서 높은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본 상가에 저희가 팁을 좀 드리자면 현재 본 상가는 임대를 놓게 된다면 3천에 250에서 한 270 정도의 임대 가격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평당 매매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한 390에서 한 450만 원 정도의 매매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층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건데요. 저희는 3층이기 때문에 위에 층보다는 조금 높은 평당 가격을 예측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그 미래프라자에 6층이 매매가 된 사례가 한 건이 있는데 거래사를 보니까 비교적 2019년 6월 달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됐죠. 6층인데 실면적이 86평에 분양면적이 167평, 한 층 전체가 매매가 된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6억 5천에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6억 5천이면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때 한 390만 원 정도 선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는 저희가 참고적인 아주 중요한 사례로 보면서 낙찰 예상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가 경매는 대출을 활용한다면 임대수익을 고수익이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일반 매매로 샀을 때는 대출이 50%,
상가 경매는 대출이 7, 80%까지 가능하다는 거, 금리는 한 3.5%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상가 대출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연 임대 수익률이 한 12%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적정한 낙찰 예상가를 잘 분석해서 좋은 상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푸른경매TV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부동산 경매 추천 물건을 지금과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푸른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경매로 부동산 취득 권해드리고요. 푸른경매TV 알람 구독 설정하시면 좋은 부동산 경매 물건을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8월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9월달에는 이제 추석이 있고요. 자, 건강하게 8월 마무리 하시고 9월달에도 좋은 경매 물건으로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